한국사 요약 정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 통치에 대해서 할 텐데, 문화 통치는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무단 통치의 한계점이 드러나자 새로운 통치 방식으로 일제가 사용한 것이죠. 문화 통치와 관련해서는 문화 통치와 관련해서 바뀐 점을 꼭 좀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야 됩니다. 우선 문관 총독도 임명이 가능했지만 실제로 문관 총독은 임명되지 않았다라는 거. 헌병경찰제도는 폐지가 됐어요. 하지만 보통경찰제도로 바뀌면서 경찰 관서, 인원, 비용 이런 것들이 늘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무단 통치 때는 관리나 교사가 칼차는 것을 폐지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한편으로는 보통 학교의 숫자가 부족했다라든가 뭐 유상교육이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화 통치의 특징이라는 걸 기억해 주고요. 한국인들에게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서 어느 정도 참정권을 허용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회유적인 성격이었다는 거. 그래서 자치운동을 유도한다든가 친일 세력의 양성이 목적이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 정책은 무단 통치기 또는 이런 정책, 이러한 자유를 모두 억압했다면 이것을 일부 허용을 했죠. 하지만 특히 신문의 검열, 그리고 기사의 삭제, 심지어는 아예 폐간하는 이런 식으로 문화 통치가 실시되었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문화 통치의 특징을 기만적이다라고 이렇게 그럴듯하게 속이다라는 평가를 한다는 했습니다. 자, 한편 이어서 이 문화 통치 시기 때 1920년대에 기존의 토지조사 사업이 일단락이 되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정책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산미 증식계획과 그리고 회사령의 폐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우선 산미 증식계획은 이 쌀을 갖다가 더욱 증산시키겠다는 얘기도 더 많이 생산해 내겠다는데 이것이 도입된 이유는 일본의 식량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쌀 증식 등을 쌀을 더 생산하기 위한 것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이게 실제 목표의 달성에는 이제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쌀은 예정대로 한국에서 가져감으로써 한국 내 쌀의 식량 사정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메꾸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만주에서 잡곡이나 이런 것들을 보충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삼일 증식 계획은 한국인의 쌀 생산을 식량 사정을 완화시켰다기보다는 더욱더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특히 소장료가 여전히 높았고 특히 이 쌀 증산하는 과정에서의 비용들이 한국인들에게 되면서 한국 농민들의 몰락이 더욱더 커져갔다라는 거. 하지만 이 와중에서 이 몰락한 농민들의 땅을 오히려 사들이는 토지 회사나 지주들은 이름하여 대농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것. 일종의 부의 양극화의 현상을 더욱 가중시킨 정책이 산미 증시 계획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편 1920년대 들어와서 회사령이 폐지가 되는데 기존의 회사령은 허가제였죠. 한국의 기업 설립을 막기 위한 걸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신고제로 전환되었다라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일본 상품이 일본 기업들이 훨씬 진출하기가 용이해졌다라는 걸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본 상품에 대한 세금, 관세도 폐지되면서 결과적으로 일본의 대기업들, 그러니까 일본의 자본이 좀 더 한국에 쉽게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부지방의 공업화가 추진되는데 큰 결과가 되었다. 이것이 회사령의 폐지의 적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